이용해서. 아, 좀 그렇다며요. 예. 저는 사람들 안 다녀서 차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종로에서 집에서 오면 그것도 30분 시작하자. 하는데 1시간. 그래요. 자, 10분 동안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자세는 바르게 하되 몸에 힘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호흡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 케이스 다들 하시는데 제가 거기 안 적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관형 찰색하는 내용을 잘 안 적어요. 왜 그러냐면 적으려면 자세히 적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적으면 그거 적으면 답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울해 보인다, 불안해 보인다, 공포가 있다, 뭐 그런 거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대로. 근데 그거를 적으면, 아니면 얼굴이 얼굴이 누렇다는 뭐 적을 수 있겠네. 많이 지쳐 보인다, 들떠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적을 수가 없어요. 적으면 그게 어떤 사람의 생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적어요. 왜 안 적냐면,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고 환자의 표정을 유추를 해야 돼요. 나타나는 증상이 실은 그 사람 얼굴 표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뭐 얼굴 표정 따로 나타나는 병 따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추를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누가 뭔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쭉 물어보면 그냥 이제 증상을 가지고 쭉 조합을 많이 했죠. 지금도 실은 그렇게 아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쭉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뭐라고 이 사람은 대변이 안 나오는데 두통이, 그러면 이 두통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예를 든 거예요. 그 느낌이 와요. 이게 어떤 병에 대해서 쭉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듣지만, 그게 이제 100% 맞을 수는 없으니 제 나름대로 이제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유추를 하면, 이 지금 말하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겠구나. 이 두통의 강도라든지, 지금 호소하는 병이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와요. 그래 해야, 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지만, 이거는 공포 때문이다, 이거는 식체다, 이 구분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조금 다 오기 전에 형우랑 잠깐 얘기할 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작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자꾸 어디서 찾아보든, 어떤 기존에 있는 처방을 찾아보든 어떻든, 이 사람을 이 환자를 볼 때에는 기존의 어떤 내용도 있고 다 좋지만, 있는 그대로를 좀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럼 비슷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처방들과. 그리고 참고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참고해야지. 어떻게 맨 땅에서 다 만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딱 집중을 해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처방을 썼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식체에는 요걸 쓴다, 외감에는 이걸 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수많은 약들이 다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어떤 포인트가 결국 그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과 환경,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기존의 어떤 처방을 가지고도 이거는 지금 안 맞겠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을 써보면은 이쪽으로 써요. 아무리 좋은 약 잘 써도 이상한 약 한두 개 들어가면 이 완전 엉망됩니다. 차라리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약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10개의 약 중에 뭐 다 정확하게 들어가더라도 두세 개가 엉뚱한 거 딱 들어가죠. 바로 표정 납니다. 차라리 자신 없으면 다 빼고 자신 있는 거 몇 개만 써도 됩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실력이 붙어서 요거는 요거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요렇게 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마치 어떤 그 화려한 걸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한 개, 두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10개 됩니다. 약재는. 생강 붙이고 건강 붙이고 감초 붙이면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올 사람한테 좋은 것 같으니까 자 수업해 보겠습니다. 방금 영상 끝났어요. 자 제가 창출하고 누님이 연자육 했는데 창출만 하려니까 이 백출 맛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백출을 가져왔습니다. 이쪽을 얼마 없네. 자, 요거를 좀 나눠서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좋네. 컵이. 살짝 버리긴 하네. 먹자. 이 백출은 기원 백출입니다. 기원 백출. 저요? 저는 일단 요거 써보고 있어요. 어떤가 싶어가지고. 확실히 기원 백출 먹어보면 단맛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건조하진 않아요. 근데 이 뒤에 뒷맛이 보면 달짝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살짝 건조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는 건 삽주인데 삽주는 거의 창출하고 비슷합니다. 나중에 창출 드셔보시면 알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상한론에서는 백출과 창출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마 사회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창출과 백출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결국에는 외감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약성은. 그게 차이지 다른 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건비 강이나 건비 조습이나 뭐 굳이 뭐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그게 그렇게 다를까요? 건비 조습하고 건비 강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사제습, 백출에는 지사제 설사 같은 걸 쓰죠. 창출에는 갱거 장력, 이게 이제 외감으로 인해서 뭐 구토, 뭐 토사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네. 담무분리, 담이 있을 때, 담이라는 거는 여기 습기의 통칭입니다. 그래서 담이 있을 때에는 없어서는 안 된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백출과 창출의 차이는 외감이 있을 때 발환을 하느냐, 발환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약이에요. 그렇게 알고 창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상한론을 보면 이게 출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한론에서는 이 외감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출로 해서. 그래서 창출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자, 그러면 백출의 맛을 봤으니 우리가 따르고 저쪽에 넘기자. 5번은 못한다. 저는 자, 선생님 요 네. 확실히 다르다. 어우, 백출도 이게 먹어보니 뒷맛이 쌉싸름합니다. 전체적으로 달지만 그래서 이거 이게
확실한 어떤 기원 백추하고 이 맛이 다르니까 그 우리나라 삽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기원 백추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 써보고 있어요. 창출. 한번 읽어볼까? 약성가. 어우 건조해. 상출가문, 건디구듯, 바람관중, 광거장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출이든 창출이든 전부 습기에 씁니다. 습기에 뭐 단골손님입니다. 단골손님. 습기에 쓰고 특히 이제 습기라는 거는 비위에서 생기니까 비위의 병, 뭐 설사를 하든 몸살 감기 찌뿌둥하다고 하든 여러 가지가 전부. 그 다음에 요즘처럼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게 역병이죠. 갱거 장력이 역병입니다. 역병. 지금 제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환자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지금 이 공기가 습합니다. 습해요. 분명히 이게 습기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습기와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 창출 이런 걸 많이 써야 됩니다. 창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꼭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예방약으로 창출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한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약이라고 쉼터에 보면 쭉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옥병풍산, 방풍환기. 이런 데 환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니 막자. 간단합니다.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침입하니 구멍을 막아야 된다. 그게 옥병풍산이잖아요.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래 생각하면 참 다 막아주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습기가 있을 때 막으면 더 습 조장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어야 됩니다. 습기를 몰아내야 돼요. 지르면은. 그래야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환기 같은 거 별로 쓰지 말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뭐 한의사들한테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뭐 제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메르스 때 한번 그래 개떼같이 한번 공격 당해보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할 때는 그때는 쉼터에서는 한약 얘기하니까 뭐 완전 또라이 취급 당했는데 지금 한약 얘기하고 그러대요. 제가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아이고 내가 그것을 나서서 뭐 하겠노. 그때 개망신 당했으면 됐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메르스 때 느낀 게 아마 이제 이 통계상은 이제 유행은 끝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낌이 뭐였냐면 지금 독감하고 이런 게 메르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이게 퍼지면서 보편화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제 터치를 안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독감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유행합니다. 다만 뭐 언론이나 이런 게에 의해서 얘기 안 하고 독감이라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에 보면 무슨 배독탕인가 보니까 마황석고 이런 거 쓰더라고요. 열이 날 때는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뭐 큰 상관이 없고. 그게 보니까 약에 산약이 들어가는데 산약 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약. 생뚱맞게 산약을 왜 쓰지? 차라리 인삼 보호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인삼을 더 쓰지. 진액 보충하고 백호가 인삼탕 쓰듯이 인삼을 좀 더 보충하면 될 것 같은데 산약이 왜 들어갔지?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연계출감탕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계 출감탕은 이 약은 몇 개 안 되는데요. 없나? 네, 안 올렸던가? 배터리가. 연계 출감탕은 약은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활용도 상당히 높은 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안에 약토 약하 후에 심화 영만. 자, 이 사람이 상안에 걸렸어요. 상안에 걸렸는데, 토하고 설사는 뭐 의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사람이 토하고 설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치든 어떻게든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토할 때 어떻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설사할 때 보면 막 꾸룩꾸룩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붙냐면, 심하는 아마 이게 심하부에 있는 위 이런 데를 아마 뜻할 거예요. 부위가 심하에 영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란 말은 거스르고, 만이라는 건 가득 찬다는 뜻인데, 갑자기 토하고 설사했는데 영만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학생들이 상한론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일 빠릿빠릿할 거예요. 답이나.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끝판대장은 나중에 나와야지. 그래도 나는 다빈이가 잘하는 것 같더라. 뭐 정답을 얘기하려 하지 말고 상상을 해도 돼. 아무 얘기도 괜찮아. 사실 심화 많이 들어가는데 심화 영만은 잘 안 들어가서 내가 기형이랑 심화 많이 합쳐진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란 말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야 된다는 뭐 거슬러서 그래야 된다는 뜻이니 그런 거지. 토하고 설사인데 왜 보통 심화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심화만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약토 약하 후에 심화 영만이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원래는 이게 위기가 되게 조화로우면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화롭지 않아가지고 위로 올라와가지고 가득 차는 느낌. 그렇지. 이 토하고 설사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심화만이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심화. 토하고 설사하면 심화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다. 토하고 설사하면 심화가 좀 비겠죠? 토하고 설사하면 쑥 나가니까 빌 거예요. 텅 빌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확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게? 원래는 이제 막 토하고 설사하면 그냥 이게 나가고 다 뭐 나가고 진액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이게 비어가지고 뭔가 더 허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영만이 된답니다. 염증 때문에 습열이 뭐 토하고 설사로 하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술병 가면 토하고 설사잖아요. 예. 술물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거를 영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아니요, 이거는 이제 토하고 원래는 괜찮은데 거스를 역자를 쓴 거 보면 뭐 갑자기 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아마 그런 뜻 같아요. 토하려면 술을 모아서 올려야 되니까 네네. 기운이 그냥 갇혀서 올라가는 기운이 더 있어서 빵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토할 때의 현상을 얘기하고 이거는 토하 후에 뭐 자연현상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 뭐가 있던가요? 진공현상이 생겨가지고 확 몰려듭니다. 오늘 폭탄이 터져가지고 빡 이렇게 막 빛이든 이게 폭발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이 비어요. 무중력 상태가 돼요. 무중력 상태가 되면 확 딸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섯 모양이 구름이 형성되어서 이제 그게 분진이 되어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더 2차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토하고 설사해가지고 반드시 이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뭔가 긴장이 되는, 거기가 더욱 차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공포를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그라드는 거예요. 생기가 확 오그라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토하고 설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 한의원에 원장님 어제 토하고 설사한 이후에 뭐가 이게 막 치밀어 이렇게 온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치밀어 올라요 이렇게 한 사람은 많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나서 되게 막 속도 미식거리지기도 하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되게로 많아요. 꼭 여기 토하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토하에 포인트를 넣었지만 우리 현대인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과로하면서 에너지를 되게 소모하는, 아니면 뭐 그런 와중에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해서 되게 어떤 긴장하고 불안하는 요소가 생기는 그런 게 똑같습니다. 이 구문은 토하라고 돼 있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뭐 과로하고 뭐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나 불안, 위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긴장이 되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연계출감탕 쓸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 뒤에 어떻게 할지 봅시다. 그래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기상충용생입니다. 갑자기 밑에서부터 막 치받아 올라요. 환자분들이 뭐라냐면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얼굴에 열이 훅 오른다고. 똑같잖아요, 모습이. 기상충용.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덜덜덜덜 어휴 답답하고 숨도 차고 비슷합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상충용이 그런 말이지 이게 뭐 꼭 토하 후에만 이래 되는 거 아닙니다. 기상충용 되면서 이제 이게 이게 속이 비어 있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고 이게 올라오니까 제대로 이게 힘이 있는 분노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운이 쓱 올라가니까 이게 제대로 힘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기즉두현, 기운이 이게 뭐 여기에서 어떤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상력되는 기운은 있지만 내 생기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가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제대로 못 올라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되게 또 그게 이유가 심화역만이 있으니까 긴장하고 불안하니까 제대로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구, 저러라, 뭐, 이렇게. 맥침긴. 이 말이 그 말이죠. 맥이 침해져 있고, 꽉 막혀 있는, 긴해져 있는, 단단해져 있고, 생기는 상당히 지쳐져 있고. 발안즉, 동경, 신위, 진진요자. 발안즉, 이 상태에서 또 발안을 시킨다고 해봐요. 그 딴에 안에도 비어있고 해가지고 뭐 심화역 이런 게 되는데 더 양기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기는 더 위축이 됩니다. 더 꽉 찌니까 더 흔들립니다. 뭐 팔을 벌벌벌 떤다든지 몸이 휘청휘청 한다든지, 그게 이제 흔들리는 게 전부 다 긴장이 자꾸 되기 때문이거든요. 긴장이.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기운은 부드럽게 가가지고 꽉 채워서 편안하게 안정이 되는데, 이렇게 꽉 지니까 강물이 막, 도로는 좁아지고 강물은 계속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죠. 길목이 좁아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강의 캐파는 엄청 줄어든 상태에서. 그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뭐가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뭐 위로 기운이 제대로 잘 못 가요. 그 이유가 뭔가 긴장이 자꾸 돼서 그렇습니다. 내 양기가 완전히 펼쳐져 가지고 끝까지 상하사방으로 꽉 채우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양기 힘이 약하니까 오그라들어 가지고 발발발 떠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은 양기 자체를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게이지가 꼭 필요하겠네. 게이지.
인삼, 이 기운이 아니고 여기서는 파워 가지고 완전히 딱 펼쳐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줘야 되니까 양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계지가 딱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안에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에서 복작복작 하고 있으니까 습기나 이런 게 생깁니다. 복령 백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꼭 감미에, 그럴 때 감미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그 문제를 냈는데 자꾸 감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감미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다독이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욱욱 하고 있는 걸 감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토닥토닥. 어이구, 이게 약해가지고 흔들리는 거니까. 진정해라, 진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초가 딱 좋죠. 진액도 보충. 영계출감탕입니다. 어지럼증에도 쓰고, 뭐, 상기증에도 쓰고, 뭐, 이게 뭐, 심계 이런 거에도 쓰고, 엄청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출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습을 얘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갇혀있으면, 그런다고 완전히 기체가 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갇혀있으면 양기가 약해서 갇혀있다 보면 그 안에 습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기체가 있으면 기체를 풀어야 되지만, 이 약해가지고 요 안에 있으니까 복작복작하고 있으면 여기 습기가 생깁니다. 그런다고 이걸 택사로 하기에는 지금 생기가 너무 약해요. 지금 약토, 약화까지 했는데, 그렇게 수분을 빼는 게 그냥 어렴풋한 그런 수분을 빼야 되니까 백출, 장출 같은 이런 출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영계출간탕입니다. 제 아는 게 나왔다고 되게 열심히 떠드네요. 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쓸 일이 많습니다. 마황과 출탕, 이거 보면 이거는 읽어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부종입니다. 부종. 마왕탕을 쓰는데 부종이 있다 보니까 백출을 쓰는, 출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발안관중, 이런 의미도 좀 있고, 제습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지실백지출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게 지실백출 씁니다. 야, 이거 재밌는 게 딱 보세요. 수음, 이게 장준경이 보기에 물인가 봐, 물병인데, 물이 어떻게 됐냐면, 심화 밑에 딱딱하게 하면 딱 우리가 만지면, 와, 이래 딱딱하노. 대여, 크기가 마치 밥그릇 같이 큰 크기로, 방여, 선배, 마치 테두리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 표현이 밥그릇을 뒤로 거꾸로 엎어놓은 거 비슷하게 동그랗게 마치 덩어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적은 아니고, 뭔가 볼록하게, 이게 숨이 안 나가고 거기 딱 오랫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꾹 눌러보면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제, 이거는 오래된 숨이 오래 머물러가지고 이게 퍼지지 않은 거니, 지실 같은, 이게 적 비슷하니까 지실과 함께 백출이라는 출을 쓰는 겁니다. 창출과 지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소화제의 형태가 아닌 적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소화제를 이럴 때 선택을 한 지실, 백출, 창출. 그 다음 택사탕도 보면 아까 이제 영계출감탕하고 다르게 실제 이거는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안에는 영계출감탕은 습기가 어려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확실히 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가 잘 활동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을 확실히 빼줘야 됩니다. 즉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상한론에서 보면 크게 전체적으로 우리 비위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에도 쓰고, 그 다음에 습기를 바깥쪽으로 날려보내는 어떤 발안관중의 의미에도 쓰고, 건비조습하는 이런 의미로도 쓰고,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두루두루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령산이나 이런 데에도 백출이 들어가거든요. 물을 제거하는데도 그냥 택사 이런 것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 눈에는 물만 보이지만 그 옆에 습기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사, 백출 같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택사백추를 써야 되냐? 또 그렇진 않아요. 절영탕이란 처방이 있습니다. 절영, 복령, 절영, 택사, 활석, 악용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5개인가 아마 대충 그렇지? 거기에는 전혀 제습하는 처방이 없습니다. 활성 악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액은 진액대로 말라가는데 또 수분은 또 저류가 되고 그럴 때는 수분을 빼면서도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연자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호가 안 물란다. 자, 안 먹으려면 여기 통에 버리시고 창출. 다 안 먹었어요. 와, 습기가 많은 사람들. 이걸 먼저 먹어봐야 돼. 오늘 빵을 잘 사오셨네요. 전부 습기 없애는 약을 먹는데 딱 크림 같은 게 딱 필요한데 다 드시고 빵을 좀 드십시오. 자, 연자육 한번 읽어볼까? 연육비강, 권비리위, 지서, 삽정, 청심양비. 다민아, 이거 연자육 먹어보니 좀 맛이 어떻노? 조금 약간 단맛이 좀 있지? 또 청량한 맑은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좀 텁텁하니 약간 삽한 듯한, 약간 건조한 듯한, 입안이 약간 떨떠름한 게 조금 있는데, 살짝 확실히 지금 여기 입 후두개 그쪽에 좀 약간 삽. 지난번 우리 했을 때보다 삽한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덜 하다고요? 아, 그래요? 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약간 삽한 맛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삽제입니다. 삽제인데, 먹어봐서 알지만, 이건 뭐, 연자약이 별 독한 약이 아니에요. 맛을 먹어보면. 순한 약입니다. 순한 약. 그 다음에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가면 애들 죄다 이거 까먹고 있어요. 간식으로. 우리로 따지면 뭐라 해야 되나? 땅콩 같은 거 까먹는 것처럼. 예? 그렇죠. 얘들 간식으로 이거 먹습니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간식으로 먹는단 말은 그만큼 큰 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약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재미를 보려면 많이 써야 됩니다. 한돈 쓴다고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성이 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건비리위, 비위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비위에 좀 습기가 있을 때 백출 정도의 어떤 삽한 건조한 맛은 아니지만 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사, 삽정, 설사에도 좀 쓰고, 거기에 또 정이, 유정이 되는 이런 거에도 좀 쓰고,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신장과 관련된 이런 것도 좀 합니다. 거기에 아까 이제 약간 상쾌하다고 한 것처럼 청심양기, 심장에도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기도 하면서도 비위의 습기를 좀 맑히면서도 신의 어떤 빠져나가는 것도 잡아주는 그 묘한 성질이 있는 그게 이제 연자육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보니까 이거를 쓰는 병리가 뭐죠? 이 연자유의 위장에도 쓰고 정에도 쓰고 심장에도 쓰고 이거 딱 보면 무슨 병리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당뇨병에 잘 쓰는 당뇨병. 그렇죠. 당뇨가 이제 피 안에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좀 뭔가를 맑히는 의미에서 당뇨병에 쓰죠. 열이 뭐 떠오르는 성정의 사람의 열이 좀 시키는 그런 성정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활용하시는 예를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흐르는 성신염자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제가 좀 이따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재훈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선생님 뭐 약간 생각나시는? 이걸 올렸다가 삼양배출산 먹는데 아, 예. 삼양배추, 그거 좀 이따 하고요. 네. 위장이 비위가 안 좋아서 두통이 왔을 때 아, 예, 예. 그럴 때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죠. 비위의 습기를 제거하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신은 습기를 싫어한다. 신장은 습기를 싫어한다. 어쨌든 비위도 좀 보면서 그다음에 그 신장에 나오는 지사라든지 섭정이라든지.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우리가 정해볼까? 순서. 여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순서를 다시 한번 정해봐봐. 순서는 일단 비위에 습이 있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비위의 습기가 생겼는데 그게 신장에도 영향을. 그럼 심장은 하트도 하트는 나와야 돼요. 약간 이거 좀 너무 연결짓는 것도 있는데 신장을 어쨌든 못 잡아주면 신장도 결국은 좀 못 잡는 게 아닌지. 아, 맞지. 이게 서로가 이게 연관이 됐으니까. 마무리 한번 해볼래. 마무리. 이제 다 나왔다. 형은 싹 다 깔아줬어. 평소에 습기가 있던 사람이 불안하고 뜬다든지 잠재우지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못하니까 이 가운데 중간에 베이도 습기도 있고 그러니까 신이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새나가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평소 이 사람이 음식을 뭐 과하게 먹든 과식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체질적으로 그렇든 평소에 위에 자꾸 습기가 있는 사람이 자꾸 마음을 쓰는 일이 생겨요. 마음을 자꾸 쓰는 일이 스트레스를 받든 고민을 하든 뭐 여러 가지로 건강할 때에는 이제 뭐 이게 100% 막히면 상하가 아예 연결이 1도 안 되겠지만 암만 습기가 있어도 상하가 한 7, 80은 연결이 되잖아요. 조금 불편한 그럴 때에는 밑으로 좀 덜 가도 뭐 시내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습기가 점점 심해지고 마음을 자꾸 쓰다 보면 심장의 에너지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심화가 신수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턱 막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점점 약해지는 심양기가 이제 밑에 이제 중초에서 막히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걸러져서 도달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확 떨어질 때가 어느 순간에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은 푹 풀어집니다. 심장의 어떤 양기가 못 가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겠지만 주로 이제 이걸 쓰는 거는 신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겠죠. 선생님, 제가 이제 좀 그렇습니다. 남자로 친다면 요즘 영 집안 사람하고 영 좀 안 좋네요. 관계가 영 좀 뭐 그렇네요. 옛날보다 기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이 아니더라도 남자는 유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대하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예전에는 그냥 조금씩 냉대화가 조금씩 나왔는데, 야, 어느 날부터 뭐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난 이후부터는 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정례한 형태 아니겠어요? 원래는 냉이라는 게 안 나오는 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그게 전부 다 진액이 되고 그게 돼야 될 그게 밖으로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찌꺼기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꼭 그러면 환자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한의원에 있어 보면 알지만 이 배꼽 이하의 얘기는 환자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이거를 아예 고쳐달라 딱 얘기하지 않는 선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스타일로서는. 의사가 물어봐도 저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치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병정을 딱 들어보면 야 맛이 갔다. 뭐 유추를 해야 됩니다. 절대 환자는 이런 얘기 다 안 합니다. 예. 배 나온 남자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호소 많이 하잖아요. 꼭 변호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간 좀 중년 남자분들이 네네. 밤에 소변 시원하게 못 본다고 아니면 요즘 야간에 소변 깨서 나가는 분 많은데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없냐고요?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청심이 낀다는 겁니다. 밑에 빠지는 거야 잡아주는 약 많습니다. 먹어봤지만 이 연장이 약합니다, 되게. 오히려 공황장애 쪽 같은 공황장애 같은 습기가 있는 남자, 그러니까 뭐 연예인 약간 매니저 같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런 네네. 분들이 네네. 공황장애 많이 오잖아요. 그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니까 약간 위장도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써줄 수가 있나요? 뭐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먹어봤잖아요. 청심하는 약이 많아요. 황련 같은 거, 황금, 황백 이런 실제로 고미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청심을. 그에 반해서 이 뭐 맛도 아니고 별로 단맛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걸로 청심도 한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연자로 청심하는 분들은 훨씬 약하시고 훨씬 많이 후달려주시네요. 그러니까 고미를 확 하기에는 굉장히 신이 이미 멘탈이 많이 약해서 흔들려가지고 살짝 달래면서 청심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맥과 간상과 환자가 많은. 뭐 그건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자세히 노하우를 좀 풀어주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센 고미를 쓸 때 하고 이 뭐 약도 아닌 이런 거 하고. 아무거나 한번 해요. 근데 저는 청심 연장 하면은 약간 소변 적사 이건 연자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소변 적사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약이 그래서 약이 이런 게 들어갑니다. 차전자, 황금, 맹동 연자육의 의미가 아니야. 네. 심소장의 열을 빼는 방법이 심장의 열을 직접적으로 끄는 방법도 있지만 소변을 통해서 좀 도적산의 의미가 그렇지. 도적산의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긴 해요. 도적산에는 연자육이 안 들어가는데. 도적산에는 생지황, 네. 목통 생지황, 등심, 등심이 물 빼고 목통하고 등심이 생지황이 그 들어가거든.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환자 관찰할 때 눈이 막 이렇게 좀 불안하고 네. 말할 때 말이 좀 두서가 없고 네. 굉장히 흔들린다는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말을 자기가 조목조목 일목요연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때 연자역이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흔들리는 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약 같지도 않은 걸로 청심을 하는 거하고 아니면 진짜 확실하게 심장은 열이니까 고미를 써가지고 확실하게 뭐 딱 해주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관용찰색을 해서 아는 건데 환자는 완전히 환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미를 쓸 거냐 소위 이런 다 감미라고 할게요. 감미 같은 걸 쓰느냐 이 어떻게 다르냐고. 고미 쓸 때는 좀 겉으로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뭐 벌겋 하든지 아니면 뭐 환자가
되게 어떤 그거를 직접적이게 얘기할 거예요. 확실하게 어떤 표현을 확 할 거라고. 그럼 이거는 형태가 신 아래쪽 음. 그 주소 좀 이상하고 심은 직접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경미는 그렇지만 불편한 건 아래쪽이 문제예요. 그래. 근데 지금 청심 얘기하고 있다니까, 청심. 아까 이제 질문도 나오고 이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연자역이 보는 청심과 그런 이제 황년으로 보는 청심이 어떻게 다르냐고. 황년은 광증 같은. 그 광증은이라고 하긴 좀, 네. 연자역은 약간 그러니까 불안? 그러니까 공포 같은. 공포도 되게 많습니다. 엄마, 어떡해. 어떡해. 이것도 공포야. 근데 너무 힘들다. 네. 굉장히 사람이 처져 있고. 본인이 그런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사람. 자기는 그런지도 몰라. 우리 아까 감이 환지했잖아요. 아까 기체가 됐는데 달달한 걸로 이래 하는 게 뭐죠? 살 달래는 거라니까. 살 달래는 거. 아까 이제 고민을 쓰는 거 확실히 지금 뭐 놀라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이거를 딱 꺼야 돼요. 불을 일단 불 끄고 보자. 이유야 불문하고 불 끄고 보자. 지금 난리 났다. 그거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미, 이런 약도 아닌 걸로 한단 말은 아무것도 아닌, 이게 불안한 것도 아닌데 불안한, 이게 겉으로는 별 표현이 안 돼요. 환자분이, 불안, 이런 불안이 아니라니까. 그냥 멍청한 것 같은데, 불안. 파킨슨 환자 비슷하잖아요, 보면. 눈 TV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듯한데 이런 거 쓴다. 이게 이제 기미론이에요. 기미론.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알겠지? 그런데 이제 이런 약도 아닌 약을 쓰는 이유가 그것 뭣도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게 아까처럼 막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진정을 시켜. 진정. 진정. 그래 해야 되지만 뭐 평소 그냥 가만히 시험 때 됐는데 뭐 그냥 앉아 하는데 요것만 자꾸 다리만 자꾸 떨더니 괜찮은데 하면서 뭐 자기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왜 이래 좀 가만히 안 있고 저를 좀 근데 사람은 해볼래 조금 신이 유정이 되니까 풀어진 거니까 사람은 풀린 것 같은데 보통 이래가지고, 아닌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런 약을 쓰는 거예요. 할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은데? 이게, 몰라, 사람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선생님, 파킨슨에도 이거 쓰신 적 있었어요? 왜? 그럴 때는 분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이 약하잖아요. 세동만. 그거는 뭐 정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봐가면 쌤이 약을 보면 이거는 한돈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 간식으로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간식으로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약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약을 봅시다. 자, 먼저 청심연장 하기 전에 삼령백출산 한번 먼저 봅시다. 대병 후에 조조비위, 이제 비위를 조리하는 약으로 씁니다. 이제 인삼, 백출, 복용,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에 산약, 감초, 각석돈, 이게 석돈은 실제 탕약이 아니고요. 산재라서 그래요. 그게 계산해 보면
7푼만 5푼 이래 되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삼령배추산 죽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의인, 연자유, 길경, 산사인, 백편두, 각한돈 돼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산재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한테 주는데, 과거의 대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같은 거 굉장히 어떤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소모를 했어요. 요즘처럼 닌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발안을 엄청 하든 설사를 엄청 하든 구토를 엄청 하든 기운은 엄청나게 빠지고 열 이런 게 엄청나면 진액 엄청나게 빠지고 사람이 완전히 막 메가리가 확 없어요. 자, 이럴 때 보증기탕을 쓸까요? 자,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운은 기운대로 다 빠져나가고 진액은 진액대로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이게 완전히 엄청난 전쟁을 시달리니까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기운은 하나도 없고 닌겔이라도 맞았으면, 요즘은 이런 사람 없어요. 닌겔이라도 맞았으면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옛날에. 아이고, 일단은 진액은 보충해야 되고 비위에 습기 같은 게 완전 다 빠진 거예요. 설사하고 열나고 뭐 토하고 이래가지고 기운을 보충하면서 비위를 조금, 습기를 조금 좀 조장을, 소위 말하면 진액을 좀 보태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풀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다 풀어지잖아.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게 신이 상하겠습니까? 왜 여기에 산약을 쓰겠습니까? 비신이 폐도 엄청나게 상하지만 비신이 엄청 상합니다. 그러니까 산약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허하다고 해서 산약 잘 안 씁니다. 산약 쓰면 바로 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이 사람이 시달리고 흔들리고 풀어지는데 살짝 모아야죠. 그 다음에 완전 사람이 풀어져 하고 있으니까 활동이 안 되니까 이게 습기는 있습니다. 습기. 여기에 근데 습기를 보는데 백출 이런 것도 쓰지만 여기 의인 같은 걸 씁니다. 막 습기 해가지고 이게 확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시달리고 활동이 안 되고 밥도 잘 못 먹고 하니까 그 안에 밋밋한 그런 습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당히 진액이 소모되다 보니까 위벽이 상당히 또 이제 말라 있거든요. 산약 같은 걸로 진액도 보충하지만 백편두 같이 약간 미량한 걸로 그 좀 위벽을 달래야 됩니다. 왜 여기 산약, 의인, 백편두 하면서 연자육이 요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비위에 창출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창출은 습기를 싹 보지만 그래도 백출은 습기를 보면서도 그래도 이게 습기 별로 많이 보는 약이 아니거든요. 산약하고 연자육이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비신이 풀어진 거를 아주 부드럽게 싹 모아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삼, 복령, 감초, 길경, 사인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길경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사인 같은 거 그냥 사인 넣었다간 다 디비집니다. 이거 지금 위에 진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래 돼 있는데 인삼, 사인, 귤피, 초두부 넣었다간 다 디비집니다. 엄청나게 시달린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연육의 역할이에요. 산약과 연자육의 조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조리를 하는데 이런 순한약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산약도 순합니다, 여러분. 일식집 가면 이게 먹기 전에 주잖아요. 순하니까 주지, 독하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청심연자 음부터 볼게요. 치, 심화, 상념. 심화가 뜨는데 구, 건, 번, 갈 하면서 소변 적섭합니다. 심화가 뜨면서도 번갈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연자육과 함께 황기를 쓰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기운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요 글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 기혈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 상당히 사람이 노심초사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자육과 인삼황기를 같이 쓴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청심을 하려고 하는데 청심을 다른 걸로 하기에는 참 애매한 거예요. 엄청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황금은 이 번갈, 구건, 번갈, 소변 적삽 이런 게 폐 이 상부에 허혈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변도 적삽한 게 진액이 다 빠져서 그렇거든요. 택사를 쓰려고 하니까 진액이 없으니 차전자 같은 걸로 쓰고, 맹문동, 지골피도 이게 열을 보는 거지만 이게 진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진액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한 양 처방이에요. 그래서 황년 이런 거 대신에 연자육 쓰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폐에 어떤 기운이 많이 지치면서도 폐에 어떤 열이 있는, 그러면서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요 상황이 이렇게 쓰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만은 약을 이제 태음인 표병에 환자가 조혈을 할 때 쓰는데, 이 약을 완전 싹 바꿉니다. 연자육, 산약, 이게 딱 이 조합이 매칭이 둘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연자육, 산약 들어가는 약이 많습니다. 이게 둘이가 매칭이 딱 좋아요. 비신을 같이 보는 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자육은 거기에다 심까지 보고, 심까지 보고 하니까 연자육과 산약이 상당히 매칭이 좋죠. 거기에다 황금 이런 거 쓰고, 나복자, 황금, 산조인, 맹문동, 천문동 이런 걸로 전부 폐의 어떤 허혈과 함께 진액을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중초가 이제 막히니까 나복자, 석창포 이런 심장을 보는 거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자인도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확실히 진액을 보충하는데, 위에 있는 청심연자음보다는 확실히 진액을 보충하는 쪽을 월등히 더 많이 본 약입니다. 지골피 뭐 암만 진액이 많다 해도 먹어보면 진액 별로 없어요. 다른 것보다 좀 많다 이 뜻이지. 그래서 이제 태음이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청심연자음은 황기나 인삼이 들어가는데, 태음인 청심연자탕은 인삼, 황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운의 문제가 아니고 진액의 문제다. 이렇게 이재마께서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심조혈로 인해서 진액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당뇨라든지 쓴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까도 잠깐 형우랑 얘기했는데, 이거 혹시나 해서 청심연자음을 어떨 때 쓰나 싶어서 제가 사상학회 들어가서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좀 섭섭한 게, 이게 그거 보니까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를 다 뭐 좋게 다 쓰셨지만,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뭐 복통에 썼다 이렇게 되게, 와 복통에 이걸 써. 그래서 이게 봤어요. 쫙 보다가 밑에 이제 청심연자탕을 쓰고 언제부터 쓰고 쭉 돼 있는데, 옆에 딱 가로에 보니까 작약감초탕을 같이 씀. 뭐지 이거? 작약감초탕이 더 복속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연자육산? 좀 이상한. 그 다음에 청심연자음으로 오래된 고질적인 변비에 썼다고 되어 있길래, 야 이거 다 막는 약인데 왜 변비에 쓰지? 야 체질이 진짜 있나 보니까 가대왕.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청심연자탕에 가대왕을 했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변비 낫는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는 청심연자탕으로 변비를 낫았다고 해놓고 논문을 보면 청심연자탕과 대왕. 야 이거 좀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빵 하나씩 드십시오. 습기 맛있네요. 이 음료수도 사오셨습니다. 요거 먹으면 안 돼요?
자, 이거. 자, 장기법실은 오늘 지난 시간에 간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간병이든 뭐 오장이 병을 할 때 그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좀 간이 생긴 어떤 병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간병에 대해서 했고 오늘 할 거는 신병입니다. 신병자는 69페이지. 신병자는 흉중통, 협지만, 협파통, 응배견갑 간통, 양비내통, 허즉, 흉복대, 협파여요배 상인이통 있습니다. 심장에 있는 부위가 흉부입니다. 흉부. 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통은 심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흉부는 또한 위장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흉부는 생각보다 폐와는 크게 뭐 흉통이 있다고 폐를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견배통 이런 거는 폐와 연관이 있는데 흉부 이런 거는 폐와 연관은 크게 없습니다. 흉부는 이제 폐라는 건 주로 기체의 문제인데 등 이런 데는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흉 이런 데는 폐와는 크게 연관, 심장과 위장이 연관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흉중통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심고완 급식산이수지라 했습니다. 그죠? 심장이 늘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된, 심장이 이제 늘어질 대로 늘어졌단 말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심욕연 급식하미연지, 심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럴 때는 한미를 가지고 연견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장에 기체가 생길 수 있고 굳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기체라고 안 합니다. 이제 오히려 심장 보통 표현할 때는 어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심장이라는 건 열기가 있는 장기다 보니까 이게 굳어버리면 기운도 기운이지만 어혈 같은 게 잘 생깁니다. 실제로 딱딱하게 굳어져요. 혈관이든 어디든. 그건 한미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흉중통이라고 할 때에는 심고완 급식 산이수지도 의미가 있지만 심고완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흉통은 어혈을 많이 씁니다. 약재들 보면 현오색이라든지 오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황년, 과루인 같은 게 전부 다 고미가 있으면서도 윤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맛은 고미지만 의미가 연견하는 거 비슷한, 촉촉하게 하면서도 쏙 꺼져버리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흉부에 들어가는 약들이 그렇습니다. 촉촉하면서도 뭔가를 이렇게 하는 치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데습니다. 협지만 여기에 원래는 협은 다 간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장에 나오는 이유는 저도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이제 실제로 이제 옆구리라고 하면 다 간담일 텐데 이 흉의 어떤 한 범주로 생각하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 의미로 흉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생각해야지, 옆구리가 아파요, 이거 심장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원장님, 이 옆구리 쪽이 안 좋은데 하면 전부 다 이게 간담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대부분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옆구리가 아픈 거는 간담병하고 늑막염 이런 거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아니면 뭐 이제 피부 질환이 뭐 대상포진이나 그런 건데 대부분이 간담입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심장에 꼭 협지만이라고 한 게 여기서부터 좀 퍼진다는 옆구리까지 뭐 퍼져나간다는 의미지 이게 옆구리 통증도 심해 배소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지만 뭐 가지지자 이런 걸 쓰는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협지만 협파통 그게 다 한 흉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보는 게 해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파통을 생각해 보니까 책을 쭉 찾아보니까 석곡이 뭐 과거의 어떤 의가들도 그런 약들을 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흉통에는 현오색이라든지 오령지라든지 뭐 바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석곡은 무슨 약을 많이 썼냐면 오수유를 많이 썼습니다. 오수유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오수유가 이제 고미가 있고 이 고미로 해서 그 열을 끄면서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마 이제 제 생각하기에 심장은 어떻게든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흉통이라는 게 딱 맺히는 거니까 이게 어떤 찬기운이 몰려 들어와서 흉통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수유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오수유는 또 간담도 이래 보잖아요. 이게 의미가 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 의가 중에도 흉통에 오수유를 쓴 예가 있습니다. 근데 석곡은 오수유를 많이 썼어요. 다 오수유를 쓴 건 아니에요. 네. 오수유 막 석돈씩 쓰고 그러면. 이거 에라 이거 던지고 이거 먹고 살면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고 했는데 과거에 뭐 지금처럼 뭐 어떤 의학이 개발된 건 아니니까 이 급하게 빨리 어떻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면 내 같으면 뺨 때리겠다. 네가 오수유를 석돈을 써. 네가 먹어봐라. 씨. 네. 협파통, 응배견갑간통. 요 뒤에 이 흉통과 함께 뒤에 아픈 거. 일반적으로 요 다 뒤에 아프다는 거. 이거 전부 다 기체입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오는 아이고 원장님 여기 이 날개뼈 안쪽이 아파요. 전부 기체입니다. 기체. 그거는 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폐, 비위, 찌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많이 고생 많이 하는데 이 고항혈 주변 이런 데 아픈 분 상당히 잘 안 낫습니다. 거기 뭐 소위 말해 TP를 쳐보고 치보고 피를 빼보고 한다고 잘 낫지가 않아요. 그분들 보면 상당히 위장장애가 많습니다. 찌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 저도 이제 모르니까 한의학으로 뭐 어떻게 다 해. 찾아보니까 목 디스크가 여기 대부분의 이쪽에 통증이더라고요. 목 디스크면 확실히 이거 기체에 찌꺼기가 올라가서 생긴 기체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픈 곳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면 비록 여기 부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의학으로 뭐 담정격이라든지 담경이라든지 비위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위 또 치료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화계통의 심전격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심장을 같이, 왜냐면 소통시키는 힘이 좋습니다. 혈자리가.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비내통, 이거는 경락이죠. 경락상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은 이제 심욕연에 관한 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함이연지 뭔가를 이제 촉촉하게 해서 통하는 그런 의미가 많았고요. 허즉, 흉, 복대. 흉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옛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흉부가 크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심장에 어떤 뭐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허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어떤
심장이 허해지면서 흉부의 어떤 불편감을 얘기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운이 여기 거득하게 갇히는, 심장이 펼쳐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 흉부의 기운이 갇히는 거를 흉복대라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도 이 심장이 흉부의 기운을 펼쳐야 되거든요. 4-3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흉복대하고 협하여 요배 상인이통, 협부터 시작해서 허리 등 해서 요런 데까지 땡기는 거. 실제로 환자들 중에 허리 환자들 잘 살펴보면 허리도 이 상부 쪽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건 다 이 등 중간에서부터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위로 잘 눌러보고 살펴보면 환자분은 허리라고 하지만 상부와 연결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심은 비병자는 신중, 몸이 무겁고 선기. 여기서 보면 선기라는 거 아마 뭐 살이 많이 빠진다, 살이 많이 찐다, 아마 둘 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선 살이 좀 찐다 표현이 좀 많은 것 같고. 신기, 선기, 육위, 육이 늘어지는 거. 족불수행, 선계, 각하통, 허즉, 복만, 장명, 손설, 식불화. 뭐 요거 해석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병, 비고습하니 급식 고이 조지하라. 비병은 전부 다 습이 다 생깁니다. 습이 돼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미를 가지고 습기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고, 비고완하니, 비욕완하니, 비위는 어떻게든 편안하고 부드럽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위는 편안하기를 원하니까 급식 감이완지하라. 편안하게 이렇게 비위는 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비병의 신중. 비병이 이제 신중이 됐어요. 비고습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무겁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습기 때문에 물 먹은 것처럼 무겁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없다. 활동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별하나? 아니면 똑같나? 저거는 습기를 좀 봐야 되겠네. 저거는 기운이 없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십시오. 무거운 건 습기가 있어서 처진 거니까 조직에 뭔가 고인 거가 있는 상태로 내가 기운으로 느낄 정도니까 좀 하고, 기운이 없다는 동작이 안 빠른다던가 가볍지 않다던가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던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기운은 흐름입니다. 흐름. 기운은 흐름이에요. 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기가 생겨요. 부차적으로. 습기에 의한 병은 기운의 흐름이 이제 늦어진 이유로 습기가 생긴다기보다는 비위의 어떤 병을 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든 뭐 하든 아니면 외부 날씨에 어떻든 그렇게 해서 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생기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기운의 병은 과로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치는 거고, 그럼 사람이
말은 몸이 무겁다라고 말을 하지만 목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원장님 몸이 무거워요. 너무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습기에 의해서 이제 몸이 무겁다고 하는 거는 전날 술 많이 먹고 손이 이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원장님 몸이 무거워요. 이런 거 비슷하게. 그게 달라요, 보면. 아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이고, 게으른 것 같다. 이거는 좀 습기에 의한 병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어제 무슨 일이 많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 지쳐 보이고 이런 거는 기운의 병. 그래서 다 같이 결국에는 기운을 써도 습기가 생겨요. 양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차지거든요. 그럼 습기가 생겨요. 습에 의한 것도 생겨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의사는 보면 압니다. 보면. 표정을 보면, 아이고, 일이 많았는갑다. 이런 거 하고, 전날 술 많이 먹으면 눈 풀리고 뭐 그렇잖아요. 전날 희미해지고 비슷합니다. 그런 걸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기. 살찌는 게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축적이 되는 거죠. 많이 먹고 뭐 이런 거죠. 선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 육위 그러니까 이제 살 같은 게 땡글땡글 해야 돼요. 탄력이 젊은 사람들 만져보면 땡글땡글 완전히 왜 탄력이 없노? 땡글땡글 하시네. 니 왜 나 상수 왜 복병이 6인데 6이 이게 이제 습기가 이제 기후기에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 살이 늘어집니다. 그건 전부 다 이제 이 습기를 봐야 되는데 이 비만 때문에 오시는 분들 보면 살이 물살 같은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물살이죠, 물살. 이런 건 확실히 습기를 봐야 됩니다. 비위에. 근데 이제 살이 땡글땡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비위병이 아닙니다. 살이, 소위 말하면 땡땡한 돼지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살이 땡땡하고 막 털 많이 나고 그런 돼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습병이 아닙니다. 습병이 아니고, 뭔가 어떤 적이 되고 쌓이고 막 그런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든 물컹물컹하게 해가지고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물살들은 완전히 소위 말하면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떤 이수도도 시키고 창출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땡땡한 거는 전부 다 이게 땡땡하단 말은 진액이 습기가 많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마왕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살도 잘 안 빠지고. 그럼 뭐가 좋을까요? 보통 땡땡한 사람들 되게 열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보니까 안 그렇던가요? 되게 땡땡한 분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열 많아요. 바나나는 괜찮죠. 근데 이게 기욱에 진액이 별로 없으면서도 습기가 있는 거거든요. 진액을 좀 봐야 됩니다. 진도 나와야 되는데. 찬 거는? 찬 것도 좀, 갈근 이런 게 좋습니다. 갈근. 물을 보태면서 마왕 이런 게 아니고, 갈근은 발산도 시키는데 물 보충하면서 해야 돼요. 백지, 갈근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독불수행 제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 그때 할아버지 80세가 넘으셨나?
다리에 힘이 없다고 온 거예요. 아, 근데 2번 실패했다. 처음에는 이제 할아버지는 80세 넘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 80세도 넘었고. 할아버지가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건재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굉장히 덩치가 있고 거의 저만한 덩치가 있으니까 80세 넘어서 상당하죠. 그냥 딱 보면 뭐 많이 썼다. 엄청 많이 썼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뭐 약이 뭐 분명하죠. 뭐 소위 말하면 지금 뭐 후세방으로 따진다면 육미에다가 뭐 보중기탕 합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튼 다리로 가는 거 쭉쭉쭉 넣어주면 되잖아요. 구기자도 넣고. 그때 이제 파극을 군제로 했어요. 파극 6종류 구기자에 두충 우슬 뭐 녹용에다가 뭐 내가 묻고 싶을 정도로. 그 나는 와 이게 파국 진짜 비싸거든. 파국 석돈씩 쓰고. 야, 이 할아버지 돈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놔수면 줄줄이 이제 온다 생각해가지고 뭐 돈 안 아끼고 뭐 쫙 다 넣었어요. 자신감 있게. 한 포만 먹어도 조금 힘이 꽉 들어가더라고. 근데 웬걸 한 절을 다 먹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지 이거? 왜 이 좋은 거는 다리에 힘 붙는 거 좋은 건 다 넣었는데 식체야. 식체. 나중에 보니까 식체 땅을 치고 땅을 치고 이게 중간에 막히니까 기운이 잘 못 내려가는가 봐. 그다음에 저희 작은 그 외삼촌도 내가 그랬어요. 외삼촌이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분은 좀 사람이 좀 소심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니까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파극하고 구기자 뭐 이런 걸 쓴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간근골 시키고 보정혈 시키는.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씨 사촌 친척이고 네 이래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이래 있다가 나중에 아씨 뭐 줄 거는 혹시 이게 아닌갑다 싶어서 약을 계속 먹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 한의원에 있는 흑룡단을 준 거예요. 흑룡 소화제 주니까 오 좋다. 에라이씨 좋은 약 다 넣고 녹용 넣고 다 시키지.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간혹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거 보약 많이 써야 되냐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늘 물어요. 식체는 없나? 아니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된다. 나 실패 많이 했다. 이게 항상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초가 막히면서 하초로 기운이 못 가니까 족불수행 상당히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특히 주의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계. 이 개는 떨리는 거죠. 떨리는 거. 뭐 정확하게 어떤 떨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라는 건 일단은 뭐 팔다리나 신체가 떨리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이제 왜 비병에 들어왔느냐? 아까도 뭐 떨림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근육의 이 조직에 우리 기혈 순환의 흐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 뭐 비록 흐름이 약해질 경우가 있더라도 별 떨리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떨린다는 말은 우리 연계 출감탕 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가는 거는 이제 이 흐름은 약해졌는데 뭐가 이게 막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는 게 있으면 차라리 기운이 셀 때 막으면 꽉 막혀가지고 통증이라도 나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저림이 있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기혈의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막히는 게 있으면은 이게 기운이 이게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연계출감탕 설명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보면 떨리는 환자들은 더러 있습니다. 머리 떠는 환자들, 팔 떠는 환자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눈 주변이 떨리는 환자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여기로 가는 흐름이 약해졌는데 중간에 찌꺼기가 딱 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있으면은 찌꺼기에 탁 뚫고 갈 수도 있고 뭐 한데 힘이 약하니까 여기서 시루시루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기운이 움직이니까. 이게 뭐 어쩌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떨리는 겁니다. 팔다리로 가는 거, 뭐. 그래서 이런 환자들 전부 다 기혈을 상당히 많이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면서 이제 살려준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막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찌꺼기 담음,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떨리면 좋아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눈입니다. 눈. 이런데 바나나 이런 거 써야 됩니다. 게지, 바나 이런 거 써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뭐 안 됩니다. 지금 얘기는 이제 어떤 조직체에 대한 얘기예요. 조직체가 떨리는 거. 팔, 뭐 요런 팔이나 팔다리, 여기 얼굴에 근맥 이런데 떨리는 거. 이거는 결국에 어떤 찌꺼기가 만든다. 여기 이제 비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도 또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의원에서 더러 얘기합니다. 혹시 재훈아 뭐 다른 데 떨린다고 하는 거 없더나? 그 머리도 조직이지.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나? 두근거리는 것도 있고 환자분 표현이 벌렁벌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심장이 안 느껴지잖아요. 아마 과하게 뛰나 봐. 그거를 이제 환자가 벌렁벌렁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심장이지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벌렁벌렁. 실제 마음이 그래 되나 봐요. 좀 되게 불안해지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떨리는 이런 데 떨리는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조직 우리 육체나 조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기신에서 마음이 이렇게 벌렁벌렁 두근두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심장에 이렇게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어떻게 떨림이 이런 건데 이제 비위 조직의 떨림은 이 생기가 약해지는데 거기에 막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거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해서 이제 심장이나 마음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지? 심장기는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약해지긴 약해졌다. 그게 핵심 포인트고. 그래서 심장의 기운을 심장은 양기의 약물이니까 양기를 살려주는 게 이제 키 포인트겠지. 그거 안 살려주고 뭐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양기를 살려주는 게 키 포인트다. 그리고는 심장은 또 여름 기운이 많으니까 벌렁벌렁하고 한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서 건조함이 생길 수 있으니 진액을 보충하면서 양기를 보충하는 그렇지. 가면 어떤 맛을 좀 써볼까? 상고감신한 오지선다로 내가 이제 보기를 줄게. 감미. 그치. 좀 달달한 게 들어가면 진정이 좀 되겠죠. 마음이 불안불안할 때, 요럴 때 감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진정이 좀 되겠죠. 감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한론에 보면 감맥대조탕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장조증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달달한 게 들어가서 이게 진정을 한다는 게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해진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만 감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화의 장기예요, 화해. 그래서 이제 감미를 쓰는 거는 상당히 약해졌을 때. 근데 그 조금 그 전 단계에는 좀 열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감미는 나왔으니까. 산, 고, 감, 신, 함. 요 4개 중에 뭐가 하나 뽑아보시죠. 고미. 요 함미를 좀 써야 돼요, 함미. 열을 보면서도 뭔가 조금 진정을 시킨. 아까 얘기했듯이 워낙 활동하는 곳이니 진액은 빠지거든요. 진액은 좀 보충을 하면서도 흉부에는 어떻게든 진액을 보존하는 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말씀인 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고 할 때 말씀이 뭐든가요? 용골 모려 말씀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고 막 벌렁벌렁 하고 맥박수가 팍 빨라지고 이럴 때. 그럴 때만 있습니다. 넘어가면 되지요? 그래, 조직체가 이제 떨린다고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나나, 남성, 이런 거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각하통. 각하통은 폐에도 나오지만 이 습기에 의한 겁니다. 습기. 습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습기, 나중에 폐로 갈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허즉, 복만. 이 허하다는 말은 이제, 이 여기에서의 복만이라는 거는 실증이 아니거든요. 실증이 아니고 허증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비가 조금 이렇게 뭉친 게 조금 풀어져야만 해요. 이게 습기의 모습으로라기보다는 비위가 활동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 이제 복만이에요. 복만은 습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종이 그런 거고, 복만이라는 거는 비위가 갇혀가지고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 때 복만이 됩니다. 기운이 풀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비위가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비위를 좀 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후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태음병이 들어간 약재들이 이런 겁니다. 장명, 손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비위가 차지면서 물이 생기는 그런 경우. 식불, 손설은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설사로 나오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양기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러면서 습기의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불화,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위의 병입니다. 자, 오늘 폐까지만 시간이 질문을. 예. 아까 심장이 벌렁벌렁한다고 했을 때 네네. 저는 생각했던 약재가 후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기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의 활동의 에너지는 양기 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양기가 계속 가장 많이 소모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일요일날 제가 요즘에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이제, 옛날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하고. 근데, 농구가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구공을 하나 사가지고, 한강에 갔어요. 한강에 이제, 그 농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체력도 안 되고 하니까 같이 경기를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몸을 좀 풀어야 돼. 한 몇 개월은 연습도 하고 해야지 같이 끼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가자마자
거기 어떤 사람이 2대2 농구 하실래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네, 우리 아들하고 놀아줘야 돼서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옆에서 아들이 아빠 농구해. 자기는 혼자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상대방을 보니까 대학생 남자 2명, 그 다음에 갓 대학 졸업한 남자 1명, 3명이 있는 거예요. 나 40대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옛날에 농구했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자전거 타고 하니까 체력이 그래도 좀 따라갈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 웬걸. 도저히 못 따라가면 이 체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와, 이게 뭐 실력은 뭐 그걸 떠나가지고 아예 쫓아를 못 가요. 계속 이래 있으니까 완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약해지니까 병이 된다. 이거를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번 케이스 문제가 그런 건데 어떤 병이 올 때 탁 모습이 기체잖아요. 이번 케이스 병이 기체면 기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왜 기체가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면 약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기혈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환자는 기운이 기허하다, 혈허하다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증상은 안 나타나. 그런데 걔 농구해보니까 걔 아들은 내 오기 전부터 계속 농구하고 있었어요. 한 30시간 이미 하고 있었어. 내랑 한 15분, 20분 뛰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저는 그 15분 뛰고 30분 쉬었어요.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얘기가 딱 맞습니다. 이게 부자를 써야 되는 심장의 병에, 심장은 열이니까 심장에는 고미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약해지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열이 나타나든 차지든 뭐든 그게 중간에 전기가 허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보는 약을 하면서도 전기를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작, 개지 같은 거. 제가 이번에 농구하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약해지면 아프다. 자들은 안 아프다. 그러니까 실제로 20대 초반 애들은 아픈 게 별로 없습니다. 뭐가 아파요? 이 대학생들이 있네요. 안 아픕니다. 지금 아프면 아픈 것도 아니다. 이제 40, 50 넘어가면 뼈저리 그래 체력 관리해야 되는구나. 절실히 느낍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의가들은 기체가 된다고 하면 기체만 보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혈이 약해지면서 나타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기가. 아닙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